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고추를 심은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고추들 많이 심으셨죠? 이제 서리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야간 온도는 조금 낮긴 하지만 이제 5월 달에 거의 마지막으로 고추들을 많이 심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고추 심은 지가 이제 20일이 넘어서 이제 4주차가 거의 되어 가는데요. 곧 첫 추비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추밭에서 이제 제일 걱정이 병도 걱정이겠지만 해충도 걱정이시잖아요. 저도 여기가 하우스이기 때문에 해충이 엄청나게 들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약을 덜 쓰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농약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밭에서 이렇게 트랩을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뭐 노지에서도 이렇게 트랩을 붙여서 쓰기도 하지만 이 트랩이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막 효과가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이 벌레 저 벌레 막 붙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이런 트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막걸리 트랩입니다. 여기 있는 막걸리 트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밭을 만드시면은 대파밭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작물에 다 해당됩니다. 고구마 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기부터 벌레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제가 이제 고추밭에다 막걸리 트랩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지 지금 이틀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설치한 막걸리 트랩입니다. 보시면은 안에 벌레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나박류뿐만 아니라 그 파리류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저는 하우스에도 양파가 있고 그리고 대파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충들을 농약을 덜 쓰고 하기 위해서, 성충을 잡기 위해서 이 막걸리 트랩을 쓰는데요. 이렇게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발효를 합니다. 지금은 색깔이 이렇게 이런 색이지만 나중에는 갈색으로 변하면서 계속 발효를 하면서 냄새를 풍겨요. 지금 여기에는 조그만 벌레들 몇 개만 잡혔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트랩에는 벌써 이렇게 파리류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곧 이제 나방들도 잡힐 것 같은데요. 작물 중간에 이렇게 박아주시면은 담배 나방뿐만 아니라 각종 파리류들, 해충들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트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이제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그런 해충들은 잡지는 못해요. 그래서 담배 나방과 그리고 진딧물을 잡는 방법,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으로 좀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이 방법으로도 이제 옥수수도 얻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모종상에 가시면은 이런 옥수수 모종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찰옥수수나 아니면은 초당옥수수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하시고요. 지금부터 옥수수를 심으시면 옥수수가 엄청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작물 가까이 너무 심지 마시고요. 키가 워낙 많이 크고 이제 햇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촘촘히 좀 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재배를 한번 같이 고추와 키워 보세요. 고추와 키우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이제 다비성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료기가 있으면 잘 밑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고구마와 모든 작물들은 같이 심으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이 고추의 경우 다비성 작물이고 계속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이 옥수수와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옥수수를 심을 건데요. 만약에 밭에다가 옥수수를 심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남겨 보았었습니다. 이제 노지에다가 이제 고추나무를 한 3그루 심고 그 옆에다가 옥수수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옥수수나무에는 진딧물이랑 각종 해충들이 많은데 담배나방이랑요. 하지만 고추나무에는 진딧물이 거의 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해충이든 뭐 곤충이든 마찬가지로 맛있는 것을 찾아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품종이 오색 옥수수라는 품종인데요. 찰지고 그리고 굉장히 당도가 높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열매가 굉장히 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옥수수가 굉장히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벌레가 엄청나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종을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육묘해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옥수수 품종을 골라서 이렇게 육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는 한 번에 많이 심지 마시고 딱 드실 만큼만 한 2주 아니면 3주 간격으로 심어 주세요. 대신에 옥수수를 심으실 때 여러 가지 품종을 같이 심으시면은 이게 섞입니다. 섞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심어 주시되 이제 간격을 한 3주에서 길게는 4주 간격으로 해주시면은 꽃가루만 이게 섞이지 않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는 7월 초중순까지 이제 심어서 드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고추밭 옆에 옥수수를 심어 보세요. 그럼 개미들이 이제 그 진딧물을 옮겨주거든요. 아니면 진딧물들이 맛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옥수수랑 이제 이
고추나무랑 딱 같이 심으시면은 분명히 옥수수에 진딧물이 많이 끼고요. 그리고 담배 나방이 이쪽에서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고추나무에 방제를 많이 안 하셔도 이 고추를 쉽게 친환경적으로 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일부러 고추나무 옆에 이렇게 옥수수 나무를 심어 보려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여기서도 천적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해충들이 다 일로 몰리기 때문에 나중에 옥수수만 잘 방제를 이제 친환경 약재로 해주시면은 큰 탈 없이 이 고추나무를 방제 많이 하시지 않고 농약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고도 친환경적으로 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옥수수를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육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육묘상에 가시면 없기 때문에 오색 옥수수라는 품종입니다. 찰지기도 하고, 그리고 과도 크고, 과에도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리고 굉장히 달고 맛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오색 옥수수를 매년 심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육묘를 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심게 되면은 이걸 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팩을 사시되 한 반 팩씩 이렇게 한 2, 3주 간격으로 이렇게 육묘를 해보세요. 옥수수가 싹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따라서 잎수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지금 뿌리가 다 돌았거든요. 이럴 때 옮겨 심어 주시면은 금세 자라서 맛있는 옥수수를 직접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밭 옆에 옥수수를 함께 재배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저는 2개씩 이렇게 심었거든요. 1개씩 심어도 되고 2개씩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간격을 조금 띄어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을 한 30cm 이상 띄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으면은 나중에 옥수수가 커져서 옥수수도 수확해 드실 수 있고, 해충들이 일로 특히 진딧물이나 담배나방들이 일로 몰리기 때문에 해충 유인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들은 일부러 과원 주변이나 이런 중간 정도의 일부러 이런 옥수수를 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진딧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빨리 제거하면은 그만큼 그 다음 분지에 있는 고추가 착과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분지에 착과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번째 분지에 꽃이 피려고 해서 이제는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겨순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왕성하게 커가겠죠. 이렇게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를 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미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고추를 심은 고추밭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고추 지줄 때도 세워야 되고 첫 줄도 쳐야 될 시기가 다가왔네요. 제가 얼마 전에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하는 시기와, 그리고 겨순을 제거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푹해지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접병과 그리고 각종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날씨가 개면은 꼭 병해충 방제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작물을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작물의 잎에 뭔가 가해 흔적이 있다, 이렇게 뭔가가 이제 나방들이 먹은 흔적이 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꼬이고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비가 오기 전에 약을 찾다 하셨더라도,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약이 다 쓸려 내려갔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꽃이 폈다. 꽃이 피면 무조건 한 번씩은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총체벌레라는 것이 이제 꽃을 보고 이제 새순을 보고 요 사이사이에 총체벌레들이 이제 와서 이제 칼라병 같은 이제 바이러스병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병이 없고, 그리고 해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꼭 방제는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아니면 뭐 짧을 때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방제를 해주거든요. 아무리 내병계 고추라고 해도 이게 언젠가는 이제 칼라병이나 다른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담배나방이 이제 활동할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고추가 뻥뻥 뚫려 있죠. 그리고 잎도 만신창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약을 쳤는데도 이렇게 고추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담배나방을 제때 예방하시지 않으면은 정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고추도 다 뻥뻥뻥 뚫어놔서 제대로 된 고추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꼭 병해충 방제를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나서 그치고 나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나방이 지금 위에 앉아 있죠. 잎이 지금 멀쩡하지 않다고 보이시면은 꼭 나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약이 쓸려 내려가서 장마철에는 특히 더 방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언제 그랬냐,
벌써 먹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담배 나방이나 각종 나방들이 많이 생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방들이 날아다니면서 계속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나방들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천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그것들 다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부터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막걸리 트랩인데요. 요 속에 보시면은 정말 많은 그런 나방과 파리들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대파의 경우 굉장히 많은 나방과 파리가 잡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기에는 벌레가 많이 생길 시기입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도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성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가 온 후에 지금 이제 1차, 2차 이제 병해충 방제를 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방제를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피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안 딴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려 봤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느지막하게 심은 고추인데요. 요것도 지금 자리를 잡고 방아다리에 고추도 잘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겨순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이제 1차 추비를 줘보도록 할 거고요. 곧 그 추비 영상도 막걸리 트랩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트랩을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성충을 미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여기에 이제 붙어있는 파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물 옆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가운데나 아니면 작물에서 좀 떨어지게 놓으셔도 되고요. 작물 옆에 놓으신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유산균 막걸리랑 그다음에 설탕 1컵, 그다음에 에탄올이 있으셔야 되는데, 에탄올은 최소 한 90에서 95% 이상짜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탄올을 넣는 이유가 이 막걸리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설탕을 넣는 이유가 계속 발효를 하게 해서 요 막걸리 트랩의 냄새가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트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트랩은 간단합니다. 이 윗부분에 사면에 구멍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구멍은 벌레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사면에 구멍을 내줍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선은 막걸리를 한 병을 여기다가 지금 부어주세요. 이게 750ml인데요. 이건 1600원 정도 합니다. 마트에서요. 상한 막걸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은 한 컵, 설탕을 한 컵 계량해서 이 안에 넣어주세요. 흰색 설탕도 좋고 갈색 설탕도 좋습니다. 갈색 설탕이 아무래도 냄새가 더 진하죠. 갈색 설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별도로 주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주정이 에탄올이죠. 에탄올 한 컵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것을 설탕을 잘 녹여줍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다 녹으면은 요것을 통에다가 적정량 놓아주시면 되는데요. 한 요 정도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물 옆에다 놓아주시면 됩니다.